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셨던 부부들의 8, 90%는 섹스리스였어요.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부부상담 전문가 한재원입니다. 섹스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결혼한 부부가 이제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걸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섹스리스는 한 달 일회 이하일 경우 섹스리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으로 제가 사례에서 본 거는 정서적인 부분의 갭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궁합적인, 서로 해봤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트라우마 영역인데요.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던가, 또는 부부가 임신만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다 보니 내가, 남자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 그 섹스리스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수소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소가 된 것 같아서 무슨 씨바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서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부부관계를 갖자 그러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째 부부관계를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어색하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관계를 갖자 그러기도 어색하고 관계를 갖는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보통 떨어져서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서적인 깊이가 낮아져서 섹스를 멀리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다 보면 정서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영역이 육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남녀의 관계라는 건 그게 줄어들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다 보면 저 사람하고 말을 섞는다든가, 또는 저 사람에게 뭘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부분이 더 확대돼서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를 만들고, 멀어진 정서적인 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두 번째 속궁합의 영역에서 보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냐?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 궁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크기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속궁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잠을 자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만큼 나를 애무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애무하는 걸 모르거나, 또는 본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삽입하고 하는 그걸 본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게임에서 너무 단기간에 관계가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길게 해서 여성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처럼 성적인 궁합에 대해서도 섹스리스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 사례 중에 결혼하고 18년 동안, 또는 한 살에는 18년, 한 살에는 10년간 정말 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하고서. 아기도 시험관으로 생겼고 아기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성기가 너무 크다, 남편분이. 근데 아내가 그걸 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관계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연애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관계를 갖기를 자기도 거부하다 보니까 관계를 갖지 않게 됐고 10년간 섹스리스가 됐고,
18년간 섹스리스였던 부부는 아이를 갖긴 가졌는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는 셋이나 낳았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근데 왜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남편분께 여쭤봤더니 해도 나도 좋지 않고 결혼하고 초반에 했을 때 연애 때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예요. 초반에도 한 5번, 연애할 때도 한 2번 이런 정도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또는 연애 때니까 그럴 수 있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오셨는데 이 경우는 남편에게 여쭤봤더니 해도 그닥 좋지 않고 안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관계를 기피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속궁합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환경에 따른 무슨 문제들도 많긴 했지만 그런 속궁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우마 영역은 이제 부부간에 거절을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를. 내가 항상 원하는 때 들어줄 수 없고 내가 원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주지 않고 이랬을 때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자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자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지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그닥 그 효용성이 없고 내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무척 낮아집니다. 이러다 보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배란이를 맞춰서 관계를 갖는 부부들, 그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됐던 부부들은 섹스리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즐거움이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를 만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흥분이나 열정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내를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남편을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영역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섹스리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성관계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계를 안 할 때 밖에서 반드시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위만 하겠지라고 아내분들이 묻는데 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저희 상담소의 80-90%가 외도 상담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오셨던 부부들의 80-90%는 섹스리스였어요. 그럼 섹스리스의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연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외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기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섹스리스인 거죠. 유부남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상담을 했는데 섹스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섹스리스냐 물었더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애가 대학교 될 때까지 섹스리스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본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섹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참고 사는 거라는 거죠. 아내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냐 했더니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배신은 이혼인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중간에 외도를 했고 아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외도를 하다가 짧게 끝냈어요. 한 5, 6년 전에 짧게 외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여자를 만나다가 아내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외도를 멈추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성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나 술 한잔 마시는 유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배신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섹스리스의 경우는 반드시 외도를 불러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안 좋아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케이스가 저한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는 외도 발생률의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리스이신 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이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는 그냥 포기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부정성을 잔뜩 끼고 계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대부분이시거든요. 상담 초반에는. 근데 그게 상을 조금 틀어가지고 긍정적인 상으로 바꿔드릴 때 관계가 나아지고 두 분이 소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부정적일 때는 일단 비난부터 나가거든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네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서는 정서적인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고 그 변환을 통해서 소통을 늘려가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다시 섹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가 외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섹스리스 상태에 있으면 외도의 가능성은 거진 90% 이상, 90%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사례를 말씀드린 성기가 너무 큰 남편, 아내와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한 케이스, 10년, 15년씩 안 하신 분들, 궁합이 안 맞아서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왜 올까요? 섹스리스 때문에만 올까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상담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섹스리스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섹스리스의 경우는 여성이 거부할 때보다 남성이 거부할 때 문제가 더 짙어요. 이제 아내의 거부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도 깊이지만 정서적인 깊이를 이제 찾으시면 여성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남성의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를 떠나서 어떤 욕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흥분되고 욕구를 느껴야 되는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이라는 게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떠나서 나의 욕구를 불러들이는가 안 불러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떤 남성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부인하고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큰 진짜 F 정도 크기가 돼야 성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가슴이 너무 작은데 그 가슴이 작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성적인 욕구는 생길 거야 라고 믿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수록 성적인 욕구가 가슴에만 반응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가슴이 작은 여자랑 관계를 가지면 수치심이 생긴대요. 내가 이런 여자랑 자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내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취향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섹스리스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릴 적에 가졌던 결핍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풀어냄으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면 이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정서적인 깊이, 남편의 정서적인 깊이 그리고 서로의 취향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한 소통 안에서 또는 서로의 취향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 분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부분도 결핍을 알아내는 부분도 어려울 때 이 섹스리스 문제도 전문가를 찾아서 천천히 해결을 해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섹스를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풀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즐거울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아니 뭘 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고 선물을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달라 그럴 때 그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들릴 얘기가 아닌데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건 내가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거든요. 나의 반응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도 그거를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떤 더 깊은 사랑이 생기고 가정이 훨씬 평화롭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어떤 남편이 부부관계를 자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이 너무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남편과 사시는 아내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부관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편안하대요. 나한테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생활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꾸준히 해야 되는 당연한 남녀관계의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 관계를 위한 관계 치료이기도 하면서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부분이 뭐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화나 부부 관계의 정서적인 어떤 깊이의 개선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어그 부부상담가 한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